살아보니까 인생은 하나의 애플파이와 같단다. 파이를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거죠. 한 조각은 자식에게, 한 조각은 가족, 뭐 남편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, 뭐 직장에 줄 수 있고. 근데 막 주다 보니까 자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. 아니야. 나도 내 파이가 있어야 되겠어. 근데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표현으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, 내가 원하는 삶도 해본 사람이 그 선명하고 정확한 부분을 잘 알지, 갑자기 나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오래 한 사람이 갑자기 나 뭐 좋아하지? 그럼 모르죠. 모르니까 나는 좋아하는 걸 모른다, 매콤한 거나 시켜 먹자 그래가지고 또 이제, 왜냐면 우리에게 가장 빨리 보상해 줄 수 있는 건 이제 음식하고, 사실은 이제 음식이 되게 즉각적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거든요, 기분을. 근데 본질을 보상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럼 뭐 이제 우리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건 이제 음식하고 뭐 이제 택배밖에 없는데, 그럼 맨날 택배 오고 뭐 이제 그런 건데. 근데 저는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너무 참 우리가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고민을, 삶에 자기에 대한 그 고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저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. 나를 찾는다? 이 말이 되게 중요하고 되게 원론적인 말인데 되게 공중에 뜬 말 같거든요. 이것을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저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그게 뭐냐? 제주도에 이제 갔는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뭐 본인이 갖고 있는 털을 좀 보여주시겠다고 해서 거기 갔는데, 그 길거리에 당나귀가 있는 거예요. 제가 동물 막 좋아해가지고 당나귀 옆에다가 차를 대고 이제 거기 그때 팔던 그 한라봉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한라봉 되게 비싸잖아요. 그래서 한라봉을 주려고 이게 문을 내리니까 저는 멀리 도망갈 줄 알았는데, 당나귀는 약간 말하고 달라서 얘네는 약간 좀 개념이 없다랄까. 막 애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큰 대가리를 운전석 안으로 놓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더니 막 이러더니 한라봉이 있으니까, 그래서 제가 아이 새끼야 이마 있어 줄게 이러고는 한라봉을 까서 그 비싼 한라봉을 이렇게 딱 줬는데, 한라봉을 입으로 탁 뱉어내고 껍질을 막 맛있게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한라봉이 신가? 아니면 단맛을 얘네는 안 좋아하나? 이 껍질에 뭔가 이런 게 뭐 약간 이런 뭐 당근 같고 그래서 맛있는 건가? 근데 약간 그때 제 입장으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옛날에 그런 일러스트가 있었는데, 바나나를 까서 이제 안에 있는 걸 버리고 바나나 껍질을 되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. 근데 이 당나귀가 그러는 거잖아요. 한라봉 안에 있는 비싼 과즙 들어있는 건 안 먹고 껍질을 먹어요. 어쩌면 삶은 그 삶의 본체와 그걸 둘러싸는 것이 하나가 된 것이 삶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고민은 저는 그 과즙이고 바나나 안에 있는 바나나라고 생각해요. 근데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커리어 우먼이 되고 뭐 프로페셔널한 어떤 나의 사회적 커리어를 쌓고 이런 건 글쎄요, 그게 이제 과일이 아니라 그거는 이것의 껍질을 둘러싸는 그 본질의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혼동하고, 때로는 이 본질적 요소는 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의 사람도 있거든요. 그럼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삶이 있는 것 같아요. 야, 난 그런 거 의미 없어. 난 그냥 좋은 아파트에 살고, 그냥 애들 뭐 학교 좋은 데 가고, 뭐 남편 뭐 돈 좀 잘 벌어서 나한테 딱딱 갖다 주고, 뭐 아침에 나는 뭐 애들 보내고, 뭐 아줌마들하고 뭐 브런치 먹으면서, 필라테스 가가지고 이런 것도 좀 하고,
나 백화점에 가서 뭐 쇼핑도 하고, 뭐 토요일, 일요일 날 가서, 뭐 그리고 해외여행 때 되면 가고, 거기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또 인스타 올려가지고 또 뭐 남편이 사줬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거에 뭐 알아주세요 막 하는 뭐 그거 뭐 해가지고 나 그런 게 나는 뭐 좋아. 그게 남자의 삶이든 여자의 삶이든 그렇게 살아서 내 마음이 너무 평온하고 그렇다면 그건 그분의 삶의 스타일로 존중받아야 될, 인정받아야 될 라이프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에 사람들이 생기잖아요. 아니야. 나도 내 파이가 있어야 되겠어. 그리고 그게 엘리자베스 큐블러-로스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이거든요. 이 사람이 호스피스 운동을 만드신 분인데 자기도 골수암에 걸려서 죽어요. 그래서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마지막 대사를 하죠. 얘야, 할머니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하나의 애플파이와 같단다. 애플파이는 어떻게 하죠? 그 동그란 칼로 이렇게 피자처럼 조각을 쉽게 나누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은 그 파이를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거죠. 한 조각은 자식에게, 한 조각은 가족, 뭐 남편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, 뭐 직장에 줄 수 있고. 근데 막 주다 보니까, 열심히 주다 보니까 자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. 그리고 더 심각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파이가 무슨 파이인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. 내가 애플파이였는지, 피자였는지, 파전이었는지 너무 열심히 나눠주다 보니까. 근데 나는 내 파이가 무엇이었는지도 알고 있었고 나를 위한 파이도 갖고 있었고 사람들을 위한 파이도 나눠주었어. 그래서 내가 삶을 마감하는 이쯤에 나는 후회가 없어. 그랬더니 그 손자가 할머니 그런 아름다운 고백은 저도 죽을 때 꼭 하고 싶어요. 그래요. 그래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. 얘야 그걸 죽을 때 알 필요는 없단다. 넌 그걸 네 나이에서도 알 수 있단다. 근데 너무 지혜로운 장면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 성경에도 보면 상을 세우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. 그 상, 그러니까 우상을 세우지 마라. 근데 우리가 어떤 이 이미지라는 게 상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상을 세우는 게 되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. 그게 뭐 좋은 엄마, 완벽한 커리어 우먼, 아니면 뭐 되게 이 일도 잘하고 저 일도 잘하고 딱 몸 관리도 난 정말 잘해가지고 진짜 진짜 저녁에 안 먹어. 완전 샐러드하고 막 이런 거 먹어가지고 나 진짜 쫙 또 내일도 멋있게 또 뭐 쫙 하고 막.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그 상이 되게 선명한 경우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. 난 그렇게 할 거야. 그렇게 될 거야. 근데 인생을 살아봐서 아시지만 우리가 어떤 명확한 하나의 상을 세우면 저는 10%도 그 상대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거였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아니야. 그리고 또 전략 수정. 근데 이제는 뭐가 달라졌냐?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내가 원하던 상이 너무 명확한 스타일이니까 심지어 저는 옷도요. 속옷만 빼고는 거의 90%는 다 수선해서 입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니트도 이거 다 수선을 해서 입어요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팔 길이의 정확한 그 눈금이 있고. 근데 문제가 뭐가 됐냐면요. 그래서 제가 수선비가 엄청 많이 쓰거든요. 문제는 뭐가 됐냐면 제가 72kg였는데 지금 78kg가 돼버렸어요. 그러니까 저는 딱 맞춰서 수선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리고 나 살 안 쪄. 나는 이거 평생, 나 10년 동안 변하질 않았어. 그런데 쪘나요, 안 쪘나요? 제가 70kg 넘을지 몰랐는데요. 78kg, 얼굴은 사람들 저 말랐다고 그러는데 허리 29 입었는데 지금 34 있거든요.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지 몰랐어요. 그러니까 내가 수선비를 들여서 나한테 딱 재단해 놓은 게 있잖아요. 다 안 맞는 거예요.
그리고 그 안에 시접이 없는 거예요.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의 원하는 상이 정확한 사람은 그걸 맞추는데 되게 삶의 수선비가 많이 들거든요. 공이 많이 가요. 왜? 난 좋은 엄마가 될 거야. 난 이런 엄마가 되고 싶어.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난 이렇게 좀 이상적으로 화목한 과정. 근데 우리가 그거를 왜 원하는지도 또 그 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. 뭐 너무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결핍이 너무 있기 때문에 난 다른 건 몰라도 난 결혼 일찍 해서 화목한 가정을 난 갖고 싶어. 왜?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가 너무 바빠서 난 너무 방치됐어. 나는 그 내가 느낀 너무 그 스산함을 내 아이한테 난 주고 싶지 않아.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막 더 애들한테 잘하려고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어쩌면 지금 애들은 우리 엄마 겁나 너무 나한테 달라붙는데 나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진짜 나 진짜 엄마 살이나 빼시냐 나한테 지금 간섭하지 말고 지금 엄마 지금 필라테스가 필요해 나한테. 사실 우리 애들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. 너무 깝깝해 엄마 되게 친절하게 말하지만 나 진짜 너무 답답하거든 지금 엄마. 진짜 애들은 그럴 수 있단 말이야. 다 누구 위주의 것도? 어쩔 수 없이 내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나의 전의 결핍. 근데 나는 그 결핍을 겪었던 아이에서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 강한 결핍을 느끼다 보니까 나는 그거를 완벽하게 내 애한테 전혀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. 왜? 내가 느껴서 너무 힘들었거든. 그래서 그 엄마들은 그렇게 말한다. 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을 우리 애한테 느끼게 하고 싶진 않아. 사실 애는 안 느끼고 대부분 안 느껴요. 피곤해. 나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. 그냥 내가 좀 실수해도 내버려뒀으면 좋겠어. 그냥 엄마나 좀 살았으면 좋겠어. 엄마나 옷 입고 예쁘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. 근데 엄마가 그래서 막 애한테 막 못해주고 막 또 울고 막 엄마가 못해줘서 미안하다.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왜 이러는지 알지? 엄마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? 뭐 이러진 않았죠? 이랬네요. 이러셨어. 그러다가 또 갑자기 울다가 또 미안해 엄마가 사랑해. 애들이 근데 미쳤나 우리 엄마. 와 진짜 무서워. 요즘엔 또 어디 수업 들으러 맨날 갔다 온 다음에 또 와가지고 엄마가 미안해요 엄마가 잘못했어.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또 이것이 진짜 불안해. 남편도 또 이 여자가 또 어디 또 매주마다 가더니 또 또 머리가 더 똑똑해져가지고 정말 피곤해. 또 남편도 이제 참다가 싸우고 이제 그럼 또 이제 나도 나를 찾아야 되겠어. 나도 나를 찾아야 되겠다고. 정말 피곤해 정말. 돈 쓰고 피곤해지고 정말. 차라리 자기가 그냥 옷을 사. 수업 같은 거 받지를 말고. 나 머리가 너무 아파. 그러니까 어쩌면 글쎄요. 사실은 근데 저는 이런 과정도 다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면서 우리는 그 좋은 지점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. 우리가 세우던 상이 100%라면 거기서 한 20, 30%는 그 상을 조금만 이렇게 희미하게 하자.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상대로 안 됐을 때 다음으로 갈 여지가 있는 것 같다. 그러니까 마치 여기가 고층이면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는데요. 여기 문 열잖아요. 바람이 안 불어요. 왜냐하면 바람은 길이 있어야 나가거든요. 그걸 바람의 길이라고 어느 시인이 말했거든요. 그 시인이 이제 김창옥이라는 이제 시인이신데, 그러니까 저쪽 문을 열어야 이쪽 문을 열 때 바람의 길이 나요. 근데 그 바람의 길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. 우리의 상을 조금 흐리하게 하는 거. 한 20%를.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 못한 엄마가 되는 것이, 내가 완벽한 커리어 우먼이 되지 못하는 것이, 그리고 완벽한 화목한 가정을 꾸미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그 바람의 길을 나서 그걸 지나가게 해주는 것이다. 바람의 길의 다른 말이 시원함이거든요.
그러니까 바람은 길이 나야 그 지나가면서 우리를 시원케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 그런 상을 너무 완벽하게 세우는 거. 너무 철두철미. 근데 우리가 그 상을 세우는 이유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그것은 보통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 상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뭔가 많은 침범을 받고 침입을 받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키려고 우리가 세우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자기의 삶을 세우는 거의 첫 번째는 이미지에서 만드는 거예요.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. 이렇게 난 갖고 갈 거야. 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할 거야.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나는 엄청난 그걸 할 거야.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침략을 당해봤건 우리의 삶이 약탈을 당해봤건 아니면 무방비로 뭔가 많은 비를 맞고 힘들어 봤을수록 우리가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근데 삶은 그렇게 안 되죠. 실제로는. 절대. 제가 보기에. 계속 변수가 생기잖아요. 그러니 그거의 한 20, 30%를 용납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좋은 길로 간다는 거죠. 근데 그게 안 되고 자존심이 너무 세고 내가 너무 그걸 용납을 못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돼. 그때 화가 너무 날 수 있거든요. 아니면 화가 나든지 아니면 너무 속상하든지 되게 극단적 에너지가 생기거든요.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? 달달한 음식이 땡기거든요. 아니면 매콤한 음식.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땡깁니까? 매콤한 거. 또 매콤한 건 달달한 걸 부르거든요. 그걸 단짠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또 단짠 하는 거에서는 또 탄산음료가 또 잘 맞거든요. 그러면 단짠에 탄산 딱 먹으면 그 순간 우리는 아주 순간 보상을 받게 되거든요. 당장 구원받으려는 마음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거. 당장 구원받으려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거.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? 다이어트하고 좀 똑같다고 생각해요. 다이어트하고 되게 똑같거든요. 근데 당장 구원받으려고 하고 당장 몇 킬로를 빼려고 하고 이런 수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거는 되게 가시적인 거고 되게 사람을 현혹하고 눈속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 그런 마음을 가져보자. 조금이라도 2%, 3%라도 아니면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요. 왜냐하면 그러면 그 조급함이 생기면 마음에서 뭔가 또 이게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야 이건 장기전이야.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는 거죠. 그리고 이 장기전에 지치지 않는 거를 중간중간 공급받는 거.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. Oh, girl, it must be you again.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. Take the pills and go to bed, but I'm still hooked on this. Well, you are sacred in a way. I don't know God,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.